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최근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채권에서 기한 이익 상실이란 우려가 발생해 롯데그룹 차원의 유동성 우려가 촉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컸던 롯데케미칼의 채권이 거의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오늘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롯데케미칼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무슨 사연인가요? 네, 이 롯데그룹의 재무 위기의 진앙지였던 이 롯데케미칼 채권이 EOD,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위기에 처하면서 이 롯데그룹 채권 금리가 치솟고 롯데그룹의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네. EOD라는 것은 이 채무 불이행 등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나 신용 위험이 높아졌을 때 이 대출금을 이제 채권자들이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니까 롯데그룹 채권을 서로 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롯데그룹이 이 시가 6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를 받는 이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내세우면서 좀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롯데케미칼은 특수관계인인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월드 타워를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 채권에 대해서 은행의 지급 보증을 제공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절차는 이제 다음 달 중하순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롯데케미칼 채권 총 2조 450억 원에 대한 이 연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제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 보강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 롯데케미칼 채권이 신용 등급이 AA였는데 네. 이 보증 제공자인 이제 시중은행의 신용 등급이 AA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AA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 중에서는 사실상 최고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 롯데케미칼 채권의 이 보증사채 전환 경과를 검토해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신용 등급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네. 한마디로 이 롯데케미칼이 롯데그룹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이제 담보로 제공하면서 시중은행의 지급 보증을 좀 받게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채권이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좀 같은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상승에 달갑지 않아 하는 기관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채권 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은 이 롯데케미칼의 어떤 채권의 가격 상승에 좀 물상인 곳이 많은데요. 이 롯데케미칼 채권 금리는 시중은행 채권 금리 수준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채권 3년물 금리가 현재 한 3.6% 수준에서 시중은행 수준인 2.9%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한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한 2억 원 가량의 평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운영업계에서는 이 가격 변동에 좀 피로도를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객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운용사 특성상 이 롯데케미칼 채권의 시중은행 지급 보증 결정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이제 우려고요. 이 고객사의 자산을 위탁받은 운용사들 가운데 이제 수익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지나치게 무리하게 지고 롯데케미칼 채권을 사들인 운용사가 이 반사이익을 받으면 다른 운용사는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롯데케미칼 이 업황도 어떤 석유화학 업황 둔화에 좋지 않고 롯데그룹 자체에 대한 어떤 재무 우려도 있었는데요. 사실 상당수의 운용사가 이 때문에 신용 분석과 어떤 내부 기준에 의해서 롯데그룹 채권을 좀 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은행 지급 보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채권이 AA급으로 올라서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 같은 업계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은행의 지급 보증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특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쉽게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롯데케미칼 채권을 담지 않았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좀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게 됐다. 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채권 운용업계가 좀 그동안에 관행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좀 혼란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추이는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한국 전국 불안 장기화에 달러원 1,460원대로 올랐던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네, 이 글로벌 달러 강세와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환율이 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원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이 달러원 환율이 이제 심리전
저항선이었던 1,450원을 뚫은 뒤에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달러원 환율은 지금 1,455원, 5.2원에 오늘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제 수요 등이 우위를 보이면서 1,460원대를 또 뚫었습니다. 한때는 1,465원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이는 지난 이제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의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1,464.8원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연말을 맞아서 거래량이 줄어든 시장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비상기함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여야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한 이제 국정안정협의체도 이제 출범이 불확실해지면서 정치 리스크가 여전히 잦아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딱히 환율이 좀 내릴 유인은 없어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환율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서울 외환 시장의 딜러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이 달러원 환율을 단기적으로는 1,50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원화 강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내려야 될 때 내리지 못하고 오르기만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전국도 안개 속에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내국인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더라도 이 외국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는데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뭐 원화 강세 요인이 있다고는 해도 그것들이 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있고 이 권한 대행이 실제로 탄핵된다고 하면은 당장의 무정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좋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네, 환율이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네, 국내 기업 경기 전망 34개월 역대 최장 부진 소식인데요. 올해 수출은 그나마 좀 회복세지만 내수는 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좀 상당히 어려운데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네요. 맞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와 탄핵 전국 등 복합 위기를 맞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이제 경기 전망을 역대 최장의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게 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고요. 전월 대비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 BSI는 2022년 4월에 100 아래로 떨어진 뒤에 34개월 연속 이 기준치를 윗돌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고요. 1월에 BSI 전망치는 전달에 비해서 큰 폭인 12.7포인트 하락을 했었는데 이 또한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이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일단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업종별로 보면 경제 전망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 제조업 BSI를 보면은 올해 3월에 100.5를 기록했습니다. 좀 좋아질 걸로 봤었는데 4월부터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 및 통신 장비가 그나마 유일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고요. 네. 지난달 긍정 전망으로 돌아섰던 제조업 BSI는 한 달 만에 20.2 포인트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는 2020년 9월 이후 52개월 만에, 수출은 2020년 10월 이후 5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 통계를 작성한 한경협은 트럼프 신정부 등 대외 경영 환경 변화에 더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라던가 내수 부진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내용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한국 필리핀 FTA 31일 발효 차 관세 즉시 철폐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가 타결되고 이제 이달 31일에 본격적인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우리나라와 이 필리핀 간의 FTA가 실제로 발효된다고 하면은 이 아세안 내 3대 수출국인 필리핀 진출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와 필리핀 FTA는 올해 11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이제 96.5%의 품목을 개방해서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인 품목이다, 수입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필리핀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가 되면은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의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서 또 폐지가 되고요. 네, FTA를 통해서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시 우리나라가 부과하던 30%의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바나나 대부분산은 또 필리핀산이죠. 이 정부는 이번 FTA를 통해서 양국 간 교역 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서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과의 FTA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인도 우리나라 빅3 조선업체 입단 방문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은 이 반도체와 함께 전 세계 1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국내 조선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빅3 조선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인도 이제 항만 해운 수로부 차관은 지난달과 올해 이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을 했는데요. 인도 차관을 비롯한 방문단은 우리나라 빅3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직접 살펴본 뒤에 이제 인도의 현지 조선소 설립이라던가 기술 이전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전 세계 5위권 조선업 국가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현재 조선 건조, 유지 보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한 1,500척가량인 선대를 향후 한 2,5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인도 현지 조선소는 현재 28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건조 능력 확대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조선 강국의 업체들과 이제 손을 잡아서 현지 조선소 건립 등 이 투자를 이끌겠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목적이고요. 네, 이 인도도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 듯한데 그래도 무엇보다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K조선의 파트너는 좀 미국이 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K조선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 조선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 선박 유지보수 정비 이 MRO 협력을 요청하는 등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각국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해군선 장관이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잇따라 또 방문을 했었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캐나다 해군사령관도 두 업체를 순차적으로 찾아서 이 안보적 조선 협력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순항하는 국내 조선업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